고령층 디지털 정보격차 정책과 기술 동향에 대한 발제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제 관련 질의사항, 사업 연구 추진 시 애로사항을 포함해서 참가자분들을 모시고 관련 정보와 경험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진상기 실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본 과제가 키오스크 등의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포함하다 보니까 이러한 디지털 기기의 표준이나 인증 등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현황 등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진상기 실장입니다. 장애인 차별, 제 토론문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28페이지부터 쭉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제가 혹시 말이 조금 빠르거나 내용에서 좀 벗어날 때는 요 토론문 같이 봐주시면 이해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에 관련돼서 설명 잘 들었고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든가 권리 구제에 대한 특별법, 일명 장애인 차별 금지법, 그리고 우리가 많이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긴 하지만 2001년부터 시행됐던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이후에 받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7조 제32조 34조까지 해서 관련된 제도하고 기술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도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법적 토대는 2001년부터 저희가 잘 돼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 예산도 적절히 잘 배분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현실과는 괴리 문제들이 좀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했을 때 가장 문제시 삼았던 거는 기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도 중요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정책 부분과 산업 부분에서 수요 창출을 적절히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많이 좀 느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정리하실 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를 발주하는 기관이나 기업들, 업체들에서 이거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조금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음성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례들을 보면 실제 은행권 ATM기가 굉장히 표준화가 빨리 됐고 지금 금융 ATM 키오스크가 굉장히 빨리 됐는데 의외로 기존에 개발된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고 잘 서비스가 구현된다는 게 하나의 특징, 우리 경험에서 얻을 수 있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얻었습니다. 다만 실제 괴리사항은 뭐냐면 정책에 있어서의 그 경계, 보드 오브 폴리시라고 하죠. 키오스크 자체는 기술이 잘 만들어지는데 키오스크까지 가는데 계단이 있다거나 키오스크에 접근하는데 높이가 안 맞는다든가 이런 건물주들이 예를 들어 건물주들이 설치해야 되는 그 건물주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 단순하게 키오스크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건축법이라든가 연관 정책하고도 같이 이게 맞아떨어져야지만이 이게 실제 사례가 잘 어우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9페이지부터는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했을 때 문제시 되는 사항들과 개선 사항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공공 의무화 강화 필요성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공 부분에서 이런 키오스크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표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관심을 좀 더 가져달라는 거고요. 특히 공항, 철도 이런 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많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배려적 그 정책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 노인들을 배려의 대상으로만 봤었는데 이제 고객으로 인식하는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배려심을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분들을 보호하거나 배려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분담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가장 소비력이 많은 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구매도 가장 왕성하고 구매를 많이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구매력이 높은 이런 분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인식을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분들을 정부 예산으로 보호해줘야 되는 이런 대상으로 볼 때는 이제 넘어섰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30페이지 보면 키오스크 접근성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ATM기 도입 초창기 때 보면 미국, 유럽에 수출할 때 이제 접근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맞추려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국내에서도 써보니까 굉장히 효용이 좋았고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접근성 해소하는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의 우수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홍보하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쪽에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하는 웹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접근성을 잘 해주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좀 중요한데요. 장애인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하고도 연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각 키오스크라든가 접근성을 만드는 기업체들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고용을 해서 그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로 적극 좀 활용을 하신다면 많은 부분에서 일자리들이 좀 많이 창출이 될 것 같고 이분들의 어떤 역할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또 이분들이 관련된 표준화라든가 기술 개발에 많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R&D 및 정책 연구 확대 노력인데요.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RERC라든가 이런 독특한 연구 기관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정보문화진흥원이라는 데서 이게 했었었는데 이제 기관 통폐합 때문에 있긴 하지만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언컨택트 시대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 언컨택트 시대에 기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사해 보면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걸 해보면 세 가지가 많이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가 possible, 그 다음에 easy, fast 이렇게 세 가지인데 잘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지만이 살아남는 기술이 되고요. 사용하기 쉬워야지 또 살아남는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이 기술이 살아남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세 가지 요소인데 이 접근성에 관련된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을 빠르게 달성하는데 굉장히 기본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컨택트 이후에 중요한 기술 요소로서 인식을 하고 접근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발제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서 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고객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 문제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접근성 의무 관련해서 그러니까 접근성 관련 기준 등이 아마 중요한 참고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정석 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키오스크 등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관련해서 가장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저희 과제 자체가 그 전 국민들께서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고령층의 그 사용성을 편하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발굴하는 게 주 목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본 과제의 핵심은 실제 사용하실 분들, 그러니까 고령층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그 단계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그 각 지자체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각 그 긴급 재난 문자 그런 걸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모두가 청각 장애인들도 청각에 장애가 있으니까 보는 거는 글을 다 읽을 수 있을 거야.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실제 과기정통부 그 사업을 통해서 그 SOS 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각 장애인들은 그 문맹률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문자가 와도 이 문자를 바로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해서 대피하거나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많이 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좀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제 청각장애인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명확하게 한번 캐치를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자를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를 들은 다음에 해결 방안으로 문자를 텍스트로 보내지 말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어 영상으로 그렇게 보내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서비스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최종 사용하시는 분들의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 최종 이용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는 것이 사실 이제 좋은 대안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에 관심이 많은 여러 업체 관계자분들도 지금 참석해 주셨는데요.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관련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겪었던 애로사항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분께서 먼저 예. 그럼 PL그룹 대표님이신 임지연. 일단 제 소개를 좀 드리면은 PL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데, 저는 소프트웨어 IT 업계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고, 이베이 포함해서 커머스 쪽에서 한 11년 정도 일을 한 것 같아요. 평생 디지털만 하다가 20년 넘게 이제 이베이를 그만두고 오프라인과 관련된 키오스크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왜 키오스크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 이제 뭐 메디컬 그룹 쪽에 저희는 키오스크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병원마다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될 텐데 키오스크가 왜 필요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맥도날드는 왜 키오스크를 도입을 할까? 왜 키오스크를 도입을 할까요? 맥도날드는. 인건비 절감, 그죠? 두 번째는 있어 보여서, 그죠? 홍보도 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매출이 증가될까? 뭐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실제로는 저는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이든 외국 나가면 햄버거 사 먹는 거 진짜 어려워요. 키오스크가 없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자기네 용어로 막 빠르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사이드 메뉴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 대용으로 빨리 얘기하다 보면은 막상 사용자들은 되게 당황한단 말이죠. 뒤에 줄도 서 있고. 왜 키오스크를 도입하냐? 실제 결과는 매출이 한 30% 정도 증가가 된대요. 예. 처음에는 노동비 절감? 이제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메인 메뉴, 맨날 세트 4, 빅맥 세트만 시키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혼자서 사이드 메뉴를 고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의도하는 상품들을 매출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키오스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키오스크를 업체 입장에서 제공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이제 앱인데 키오스크가 왜 필요하냐? 앱은 아마 2018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 230만 개? 260만 개가 한 해 동안 개발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앱 중에 몇 개나 까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휴대폰 안에 앱을 새롭게 까는 거는 굉장히 카드를 저희가 여러 장 발급해서 받는 거랑 비슷하게 번거로운 일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앱도 이제는 약간 좀 약간 트래시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키오스크는 현장의 특식성, 목적성을 가장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저희가 앱을 깔지 않아도 바로 거기서 내가 할 일을 처리하고 나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란 거죠. 그러면은 그 키오스크는 그 현장의 목적성, 현실성, 그리고 거기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웹 접근성, 표준화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의 내가 왜 이거를 고객들에게 제공을 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서로 기대했던 바가 다르다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편안한 편리한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고자라고 한다 하지만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한 편리함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여기다 써놓은 게 노인 전용 키오스크를 만들자. 아예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계층은 나뉠 거예요. 그래서 이 키오스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사용자에게 접근할 것인지, 사용자에게 사용될 것인지를 저희가 깊이 있게 연구해야 이게 성과가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만 말씀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그러면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엘톡의 김지훈 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냥 그 화면만 크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예. 일단 저희가 기존에 많이 고민을 해오고 있고, 사실은 현재
장애인이나 고령층을 위한 키오스크가 표준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키오스크 자체도 표준화가 안 돼 있거든요. 어떤 플랫폼에 어떻게 동작한다 이제 표준화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정보와 이제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정보화진흥원에서 이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에 대한 실증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번에 표준화까지는 아니지만 표준안을 도출해서 최대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입니다. 뭐 최종 확정은 약간 안 됐지만 짧게 그 설명을 드리면 일단 높이가 조절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장애인이 오면 높이가 조절이 되고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 휠체어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그다음 키 작은 사람, 그런 사람 휠체어가 접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밑에가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키오스크는 똑바로 서 있거든요. 그러면 휠체어가 있는 사람은 접근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바퀴 때문에, 바퀴나 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여기에 자세히 안 보이시는데 이제 이 터치입니다. 왜냐면 키가 작거나 노인분들 아까 전에 이제 맥도날드 높이 있어서 이제 손이 안 닿는 그 박말레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이 터치패드를 움직이면 전체적인 클릭점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키가 안 닿아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게 장애인용 키패드입니다. 그래서 방향 조절이나 그런 걸 할 수가 있고요. 밑에는 이제 점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나믹하게 현재 표출되고 있는 정보를 점자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점자, 그러니까 복합장애인이죠. 복합장애인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있는 버튼은 안내 버튼을 누르면은 현재 이제 키오스크의 동작 어떻게 하는지 동작에 대한 안내가 나오고 호출 버튼을 누르면 원격지에 이제 센터와 이제 콜을 하면서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장애인이 접근하면 전동 키오스크의 경우에 이제 충전 단자까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현재로서는 최대한 모든 기능을 담아서 이제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중에 실제 어느 기능이 적절하겠다 아니다 그런 거를 이제 약간의 첨삭이 있을 수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은 이제 뭐 결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실제 화면을 크면 아바타 수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농아인들은 수어를 보고 이제 주문을 하거나 이제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도 역시 키 큰 사람이 보면은 이제 이게 좀 낮은 상태 이제 키 작거나 노인을 위한 배려이기 때문에 키가 너무 높은 사람은 잘 안 보이면 화면이 틸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약간 누우면 높지 않아도 이제 키 큰 사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반영을 해서 일단 나름대로 이제 정말 노인분이나 고령층 이런 모든 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번 키오스크를 만들어 보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한 올해 하고 내년까지 가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내심 이제 약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안을 이제 만들어서 그 표준안에 대해서 표준화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포럼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한 단계씩 저희가 이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느꼈던 다른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허들이나 이런 부분. 일단 그 저희가 이 서비스로 현대백화점은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아마 내년 초에 설치가 될 겁니다. 올해 말 해서 굉장히 크게 하나 들어갈 거고 독립기념관에 설치가 될 건데 사실은 가격이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이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많은 기능이 들어가다 보니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공공이나 이런 제도화돼서 약간 강제를 할 필요는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다는 이제 제도적인 측면이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공공 서비스가 만약 들어가면 먼저 들어갈 텐데 공공 서비스 관련해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음성 안내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화장실이 어디야? 그럼 화장실 알려주고 그런 이제 편의시설 알려줘 하면 편의시설 표출하고 그런 이제 서비스가 될 건데 이제 공공 서비스 관련해서 제가 음성 쪽 업체들과 이게 컨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음성 안내가 조금씩 이제 태동되기 시작하면서
연락이 왔대요. 저쪽 이제 저쪽 도청 군청 쪽이겠죠. 양평군 어디 군청에서 자기네 쪽에 한번 음성으로 뭐 주민등록 발급하고 싶어 하면은 한다 그런 이제 키오스크를 개발하고 싶다는 니즈가 현장에는 있었죠. 현장에. 그런데 거꾸로 타고 올라가니까 사실 이제 약간 보안의 이슈도 있겠지만 행자부 이제 위쪽의 의견은 이런 거 발급은 이제 정해진 업체, 정해진 보안이 되니까 기존의 기득권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업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음성 안내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무조건 이제 상담원을 통하지 않고는 이제 접수한 이제 직원을 통하지 않고는 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기 힘든 근본적인 한계가 이제 공공기관에 아직은 좀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 그 비슷한 게 인증서죠. 이제 이번에 뭐 공인인증서 폐지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에 서비스가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기존에 이제 보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물론 근데 사실은 그거를 건드리지 않고도 어느 정도 사실 인터페이스 UI의 측면이거든요. 서비스를 받는 거는 뭐 높이 조절하고 음성으로 뭐 명령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UI의 측면인데 그런 부분에 허들이 아직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려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사실은 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런 하드웨어 이거 표준화를 해서 최대한 모듈화를 하고 표준화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개발한 게 목표인데 이제 이런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음성 안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이나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메뉴를 여러 개를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맥도날드 가서 나 그냥 빅맥 먹고 싶어 하면 빅맥이 딱 바로 메뉴 나오거든요. 그럼 편한데 이게 음성 이 시장 가격에 괴리가 있는 거예요. 현재 뭐냐면 정부에서 우리 올해도 뭐 뉴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인공지능 업체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 음성 안내나 이런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정부에서 음성 안내 어떤 사업을 하면 한 막 4억, 5억을 그 업체에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개발해라. 근데 사실 시장에서 그게 되려면 시장은 몇 천에 개발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 과연 5억을 주고 음성 안내,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 어떤 키오스크 업체 요구할 때는 우리가 1억을 줄 테니 뭐 이런 기능을 넣어서 해줘라는 이제 시장의 단가가 있어요. 시장의 단가는 예를 들면 1억인데 정부에서 어떤 음성 안내 시스템에 하는 단가는 뭐 3억, 4억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성 안내, 인공지능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가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높게 형성이 돼 있고 시장을 발주를 주도하는 업체들은 이제 대부분 뭐 예를 들면 맥도날드나 뭐 이런 백화점. 근데 백화점에서 3억, 4억 주고 음성 안내를 도입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은 기존의 안내 시스템을 5천에 개발했는데 5천을 더 얹어줄 테니 음성 기능을 넣어다오. 뭐 아니면 고령화된 기능을 넣어다오라는 그런 시장의 가격이 있는데 사실은 아이러니한 거예요. 정부에서 이렇게 키워주다 보니까 눈높이가 올라가게 있으세요. 이제 인공지능 업체는. 그래서 그런 가격의 괴리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걸 해소하려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이 대한민국 음성 쪽에 전문 업체가 꽤 많으세요. 한 10개 이상 되는데 어느 정도 좀 통합을 해서 그러니까 미국에 이미 이제 구글이나 알렉사가 거의 시장을 먹고 있다고 하는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렇듯이 우리도 좀 대한민국의 음성 안내는 어느 정도 표준화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가격이 좀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제가 맞네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실제 이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느꼈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이 음성 안내나 이렇게 들어가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게 좀 내려가야 더 대중화가 되지 않겠냐. 저 키오스크 한 대에 4천만 원 하면 설치를 안 합니다. 아무도 설치 안 합니다. 이게 결국은 가격이 내려가려면 어떤 그 백엔드에 있는 기술에 대한 가격도 내려가고 저는 전체적으로 저런 하드웨어는 좀 표준화가 돼서 내려가야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엘토브 김지훈 부사장님하고 그다음에 PL그룹의 임지연 대표님께서 그 업체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몇 가지 짚어보면 일단 이제 그 앱과 키오스크의 차이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이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이제 개선 방안을 묻고 있는데 각 방식마다 일단 갖는 특성들이 있고 상대적 강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 을 사실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어떤 상황에 이제 가장 적합한지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최종 이용자의 특성, 즉 이제 고령층이 이용하기 쉬워야 한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는 있지만 역시 또 서비스 공급자와 현장의 특성, 공급자의 특성도 중요하다는 점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서비스와 이제 공공 서비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공공 서비스의 경우에 개인정보 같은 것을 이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한 특히 이제 음성 지원을 한다던가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뭐 보안의 이슈라던가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나중에 이런 것이 특히 이제 중요한 지금 이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대중화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분명히 중요하게 받쳐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심도 있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걸 개발하다 보면은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뭐 좀 더 하고 싶고, 왜냐면 한 대니까 그 안에다가 자꾸 이것저것 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김재분 선생님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렇게 개발하고 이런 사람들은 제한된 예산 안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그런 거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건데, 뭐 격차 해소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제너레이션을 타겟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아예 키오스크 한 대에는 몇 개 이상의 메뉴는 못 넣게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죠? 그 키오스크를 요즘 많이 싸졌어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막 180만 원, 230만 원 그랬다가 요즘은 같은 기능으로 한 불과 2년 만에 8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앞으로 더 떠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뭐 몇 개 아직 안 되는 기능으로 되게 심플하게 구성을 해서 같은 돈이면 여러 대를 놓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아까 뭐 안내 기능 무슨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만에 넣으면은 저도 사용 못할 겁니다 아마.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관련 업계와 그다음에 업체 관계자분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또 고령층 분들의 관련 경험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한성대 명예교수시면서 대한노인회 이사를 맡고 계신 황진수 이사님께서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디지털 정보격차 경험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황진수입니다. 제가 노인 대표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이 860만 명이 있습니다. 젊은 어린아이들이 1년에 20만에서 30만 정도로 태어나는데, 노인은 1년에 60만에서 70만 명이 65세가 됩니다. 대한노인회는 이 860만 노인 가운데서 약 한 230-40만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중앙회가 있고 그 밑에 시도 연합회가 있고 연합회 밑에 245개 지회가 있습니다. 지회 밑에는 6만 7천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노인들이 한 해 70만, 60만씩 탄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먹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사실상 산업화 세대입니다. 농사짓는 기술은 제일 많이 압니다. 그런데 이 기기를 활용해서 키오스크나 뭐 UI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용어도 상당히 서글픈 상당히 서투른 그런 용어를 우리들은 접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현대화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노인복지 정책을 그 대학에서 가르쳤고 그 교수 생활하다가 노인 돼서 지금 대한노인에 관계하고 있는데 현대화 이론이라는 건 뭐냐? 현대 기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소득이 높고 사회 적응이 잘 되고 일정한 소셜 스테이터스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못하는 노인은 사회에서 소득도 떨어지고 사회적 지위도 떨어지는 그런 관계로 현대화하지 못하면 탈락한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신 많은 기기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서툴긴 하지만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관점은 뭐냐면 현재 노인들이 은퇴했습니다. 은퇴했는데 그럼 은퇴한 노인이 아까 그 누구야 그저 정수진 씨가 발표하기를 40% 내외 70대가 42% 내외가 거기에 대한 그 활용을 할 정도고 나머지는 안 된다. 그렇다면은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그 기기에 접근을 빨리 하느냐. 아까 김지원 씨는 발표하면서 장애인 쪽으로만 얘기하는데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같은 거 아닙니다. 예, 어떤 간에 디세이블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면도 있지만은 장애인을 노인이다 비교한다니까 조금 슬프네요. 둘 다 고려를 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예. 여하튼 노인들이 그 은퇴를 했는데 베이비 부머 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1955년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이냐? 712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학력도 높고 또 전문직도 있었고 또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이룩한 세대가 바로 그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지금 금년부터 노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이 그 세대가 빡빡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세대는 그래도 이 정보화에 어느 정도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는 컴퓨터도 다룰 줄 알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키오스크라든가 이것도 할 줄 안다고 전제로 하는데 그 위 세대 그러니까 60대 후반부터 80대에 해당되는 이 세대가 말하자면 오늘의 여러분들의 그 논의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80대에 해당되는 세대는 뭐냐면 기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로빈슨 크루소가 바다에서 밀려드는 이상한 물건을 보고서 이게 뭘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장난감 같은 것도 그 장난감으로 보지 않고 이상한 것을 보는 그런 심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솝 우화에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펄떡펄떡 뛰다가 못 따먹었습니다.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기기가 아무리 훌륭해도 다룰 줄 모르면은 저것은 신포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준다면 여러분 그저 음성으로 하는 거 없을까요? 아까 말씀 몇 분이 하셨는데 음성으로 하는 거. 또 하나는 로봇을 만들어서 최근에 요즘에 기계들이 그 중소기업이라든가 유능한 그 엔지니어들이 참 좋은 걸 많이 만들어냅니다. 대한노인에 앉아 있으면요. 별별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그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와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가격이 비싸고 또 그것을 하려니까 또 절차가 복잡하고 세탁기 같은 것이 처음에는 복잡했습니다만 지금 단추만 딱딱 누르면 다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쉽게 좀 만들어줬으면 어떨까. 음성으로 지금 그 로봇 같은 게 있습니다. 노인이 있습니다. 음성 로봇한테 입력을 시켜가지고 성경 기절 가운데 마음을 편하게 하는 기절을 30분만 얘기해봐 라고 하면 그게 다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좀 30분만 틀어줘. 그럼 또 틀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노인들한테는 더 다시 말하면 좀 가난하고 무식한 그 노인들한테는 낫지. 저걸 언제 다 배워서 언제 다 기억하고 언제 다 합니까?
그건 참 힘든 얘기입니다. 힘든 얘기입니다. 물론 자꾸 연습을 해야 되겠죠. 노인복지관이나 이 사회복지관에서 노인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가리키는 사람은 한두 사람인데 배우려는 사람을 100명, 200명 줄 섰습니다. 이걸 추첨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다 못 배웁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한테 배웠다 할지라도 또 연습을 자주 해서 능숙하게 이것을 기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되지. 그렇지 못한 경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글에 썼습니다만 독일 속담에 우이붕 마하트 마이스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습이 훈련이 대가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연습을 하나도 하지 않고 한번 배웠습니다. 배우는 잘 몰라. 그다음엔 이게 쓸모없는 그 지식이 되고 쓸모없는 기술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을 노인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고령 친화 도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노인들에게 친화적인 8개 영역이 있는데 WHO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해서 일단 뭐 계단이라든가 이런 벽이라든가 혹은 뭐 도로의 어떤 그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그 노인들에게 그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주고 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서 노인들에게 또는 그 장애인들에게 상당히 그 접근하기 쉬운 그런 디자인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IT 산업이 세계 제일이잖아요. 영국을 여행했습니다. 윌리엄 워즈버즈가 살던 고향을 찾아가는데 버스를 탔습니다. 영국의 노인들한테는 그 노인 증을 운전수한테 내밀면 DC를 해줍니다. 근데 DC를 해주는데 우리 같으면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 딱딱 대잖아요. 근데 거기는 운전수가 큰 판에 놔놓고서 사람을 일일이 적습니다. 적은 다음에 타고 또 적은 다음에 타고 그래서 그걸 DC를 해주던데 우리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가 세상에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맙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다니까 저는 이 제일 좋은 것은 설계를 잘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집행을 하는데 좀 비용이 덜 들고 그리고 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특히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울 필요 없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추가적인 교육 필요 없이 굉장히 쉽고 단순하고 직관적인 이런 것이 계속 지금 나오는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가장 좋은 디자인의 요소인 것 같기도 해서요. 이런 부분이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좌담에 이제 참가 신청하신 사전 등록자 대상 질의를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온오프 믹스를 통해서 접수하신 질의를 하셔도 좋고 자유롭게 추가 질의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부터 해주실까요? 까요? 그럼 온오프 믹스를 통해서 사전 접수해 주신 질의가 몇 개 있었는데요.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고령층이라고 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고령층으로 대상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수진 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통계로 보통 내는 거를 보면요. 만 60세 이상을 보통 고령층 통계로 많이들 잡고 있더라고요. 그 정보격차 해소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60세 이상으로 저희가 좀 기준을 잡고 이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거를 한 65세 이상으로 또 정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아까 이사님께서도 이제 65세 이상이 몇 명이고 이런 기준들을 또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령층의 기준들도 이제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사회적인 통계상으로는 보면 60세, 만 60세 이상으로 좀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요. 고령층의 키오스크 현황을 조사해 보니 코로나19로 인해 외출 빈도 자체가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 과제 설명 영상을 참고한 결과 키오스크 활용 방안에 중점을 두고 계신 것으로 파악했는데 현 상황에서도 유효한 방향성인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아예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어플리케이션 등을 고려하는 게 더 실현 가능한 방안이 아닐지요라는 질문인데요. 아까 약간 그 일부 이와 관련된 얘기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과기부 이태준 사무관님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비대면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 근데 사람들의 그 생활이라는 게 집안에서만 또는 제한된 사람과 만나지 않고는 하지 않는 이런 것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처음 이 과제 자체가 키오스크가 하나 예고 키오스크만 지금 고령층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키오스크의 기능 개선만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논의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꼭 키오스크로만 한정 안 지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같은 경우 때문에 비대면이 강조되긴 하지만 특히 또 고령층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동년배이시거나 아니면 자식이나 손자들 이런 사회생활들을 오히려 많이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런 거에 훨씬 더 익숙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분들이 또 그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고정형으로 돼 있는 뿐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스마트폰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분들이 그런 생활을 할 때 그 불편이 있어서 난 그거는 나갔는데 난 주문을 못해서 안 먹을래 이러면 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 서비스 하나의 새로운 서비스 영역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일단 그 앱이냐 키오스크냐라는 이제 약간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둘 다 당연히 가야 된다고 보고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신세계 동대구에 굉장히 크게 환승센터가 지어져 있고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 있습니다. 대구에. 대구의 신세계 백화점에 발음이 너무 컸네. 식당 예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쇼핑을 하다가 식당을 이제 내가 거기에 있는 닭집이 있으면 찜닭집이 있으면 미리 선택을 하면 이제 쇼핑을 자유롭게 하다가 딱 한두 명 남았을 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제 밥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식당 앞에서 1시간씩 기다리고 그럴 필요 없이 쇼핑을 편하게 하니까 굉장히 이제 유용한 시스템이고 이 식당 예약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을 해서 두 가지를 개발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세계가 굉장히 밀고 있죠. SSG 이제 신세계 앱이 있고 백화점 곳곳 요소에 이제 안내 시스템이 있습니다. 길 안내도 하고 주차 안내도 하는 안내 시스템이 있고 안내 시스템에서 보여집니다. 이제 식당 메뉴가 그럼 생각해서 이제 예약을 하고 쇼핑하다 먹는데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이 두 가지 시스템을 이제 신세계랑 해서 개발을 하고 5대5를 생각했습니다. 5대5 앱으로 50%가 예약하고 안내 시스템으로 50%가 예약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지금 93%가 안내 시스템으로 키오스크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앱으로 예약한 사람 거의 없다는 얘기죠. 신세계가 밀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 사실은 앱은 개인화된 기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눈에 띄었을 때 바로 직관적으로 아까 이제
임 대표님도 한번 앱과 키오스크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목적성과 직관성에 있어서 키오스크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앱으로 찾아가는 것 자체가 귀찮은 거죠. 막 쇼핑하다가 키오스크 보이면 거기서 바로 터치해서 식당을 예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놀랐어요. 93% 지금도 한 달에 10,000명 이상이 키오스크로 식당을 예약을 하고 계세요. 현재도. 그리고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앱으로 켜서 식당을 예약을 하시는 이제 그걸 볼 때 키오스크는 앞으로도 계속 갈 방향이고 뭔가 노인분들이 됐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 이제 비대면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약간 말씀드린 음성으로 하면 건드릴 일이 없거든요. 빅맥을 먹고 싶어 이렇게 하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이제 공간 터치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를 만지는 게 부담스러우면 근처 가면 메뉴가 싹싹 바뀌거든요. 이제 에어 터치라 그러죠. 그 공간 터치 기술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키오스크 앞에 가서 이렇게 근처만 이렇게 탁탁 누르면은 화면이 자동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기술이 있어서 건드리지 않으면서 사람도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비대면이 되는 거죠. 그런 키오스크가 아마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생활정보 서비스 중 어느 영역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시설이나 금융 같은 경우는 고령층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된 부분이 보이는 반면 사설 매장은 좀 더 복잡하고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 어디에 더 포커스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혹시 정수진 팀장님께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뭐 지금 질문은 사실은 저는 정답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잠깐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렸을 때도 단순하게 어떤 공공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를 넘어서서 앞으로는 저희가 뭐 상거래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까지 넘어가는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노령층이라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영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공공 서비스 쪽은 아까 앞에 뭐 저희 디바이스 하시는 기업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또 정부에서 이런저런 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레벨을 올리는 입장에서는 또 서비스 모델을 다각화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고려가 돼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 또 아직까지는 손대지 못한 민간 서비스 영역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새로운 서비스들로 조금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좀 저희의 숙제가 아닐까 해서 어떤 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아마 지금 이 도전한국 세부과제들을 준비하시는 뭐 분들이나 팀들이 계시다 그러면 본인이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고 얘기들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집중해서 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그냥 내가 이 중에 뭐가 더 유리할 것 같아서 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말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왔으니까 저희 회사가 하는 일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플랫폼 이름은 알아서입니다. 알아서. 알아서 다 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알아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84이신데 옛날에 차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운전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아기가 어려가지고 저도 나이 먹어서 운전 못 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자율주행차가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커머스 플랫폼 중에 저희는 로드셀, 무게 센서를 이용해서 반복 구매되고 그런 것들은 그냥 자동으로 주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문되는 이제 그런 플랫폼도 개발을 하고 있고, 뭐 각종 센싱 기반으로 뭐 사람들이 필요한 내용들, 뭐 이렇게 좀 반복되거나 귀찮거나 하는 일들을 대신해주는 그냥 그야말로 알아서 해주는 그런 쪽으로 자꾸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키오스크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서비스 방향은 사용자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데를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서비스가 아닐까. 결국은 내가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와이프가 뭐 내 마음을 알아서 뭔가 이렇게 메뉴를 차려준다든지 이게 제일 좋잖아요. 물론 제가 다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떻게 이분들이 뭐 원하는 바를 가장 쉽게
성취하게 만들 것이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 좀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없으세요?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업계 관계자분들과, 관련 업체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들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계속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최종 이용자인 고령층의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장의 모습이라든가 그 현장에선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저 각계에서 지금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해 주셔서 본 과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도전 한국 고령층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과제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셔서 소중한 의견 주신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좌담회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